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홍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범민주 진영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시위를 지지하는 쪽이죠. 지금 압승을 거뒀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상은 했었는데 그 압승의 정도는 좀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홍콩 현지에서 이 선거 과정 쭉 지켜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임채원 경희대 문명원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의석이 보면은 구의 의석이 452석인데 네. 그 중에 범민주 진영이라고 불리는 쪽이 388석. 이 정도까지 압승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다들 했었나요? 어땠습니까? 아마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전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그게 지금 건재파라고 하는데요. 건재파가 훨씬 더 많았었고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근제파요? 그게 뭐죠? 우리나라 진보 보수처럼 저기는 네. 홍콩은 건재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 파, 중국 제도를 만드는 파 건재파와 그게 반대하는 비건재파 이렇게 우도가 근제파라고 부르는군요.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보수, 뭐 기득권, 그렇죠. 뭐 네. 요쯤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쪽이 원래는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예, 327석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민주파는 118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크게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이 막 젊은 사람들이 아침 네. 일찍부터 이렇게 네. 투표소에 줄 쫙 서 있는 모습 봤어요. 투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나 봐요. 직접 어땠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투표소 앞에 길이 엄청나게 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기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오전 11시 정도 되니까 이게 이번에 유권자 413만인데 10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있다 그리고 25%가 넘어갔고요. 투표율이. 네. 그건 4년 전에 2015년 선거에서는 7%였거든요. 그 추세가 계속 뭐 저녁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그 현상적으로 보면 저기 뭐 선거혁명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후보자들을 5명을 쭉 만나봤거든요. 예. 후보자들도 만나셨어요? 예. 현장도 가고 지미샴 이런 후보자들 쭉 만났었는데 예. 거기도 자기들이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이렇게 다 폭발적인 선거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분위기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표를 까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실제로 개표를 해보면요. 예. 그래서 뭐 자기들은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선거 결과는 압도적인 뭐 네. 민주파의 승리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도 예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월등하게 높았고. 예, 그렇죠? 이번에 71%인데 그다음에 그 전에 4년 전에는 47%, 아하. 그리고 2011년은 41%. 본래 구의원이라는 게 인기가 없는 선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 자치단체, 기초단체, 의회 구성하면 가장 인기 없는 선거인데요. 그렇죠. 투표율이 좀 낮죠, 상대적으로. 네, 상당히. 홍콩도 비슷한데 하나 차이가 있으면 직선하는 게 주민들이 직접 뽑는 거는 이 선거가 유일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예. 우리 대통령 거기는 이제 행정총리 예. 같은 경우에 행정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 간선이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도시니까 하나는 구의회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입법회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회가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메이어가 있으면 예. 이게 이제 캐리람이는데 이게 다 간선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냥 중앙정부의 혹은 그 집권당의 그 뭐 어떻게 의도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는 왜곡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할 예. 수 있는 어떤 공직자는 이 구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인권전선이나 시민단체 쪽도 이 뭐 본래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한번 이렇게 대거 이번에 선거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직접 뽑는다. 네. 그래서 홍콩을 정치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이 제도가 가장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투표 도중에는 그 어떤 시위 같은 것들이 격화되지는 않았죠. 잠시 좀 휴전 상태 일종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홍콩은 8월 달부터 5번을 갔다 왔거든요. 아유, 예. 자주 가셨네요. 예. 시위 이런 거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인터뷰를 좀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예. 그중에서 이번에 제일 조용했습니다. 네, 23일 날 가가지고 봤는데 일부러 시내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네. 다 정리돼 있고 평소보다는 훨씬 그때는 보도블록도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거 연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시위가 격화되거나 하면 캐리람이 선거를 연기할 거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용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빌미를 안 주려고. 네. 아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냥 본래는 뭐 무장 경찰도 투입 거기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공포 분위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가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조용하게 선거가 치러졌고 그다음 그 후보자들도 막판에 뭐 부정선거 네. 뭐 예를 들면 투표함 바꾸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경계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번에는 예. 좀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공대 있잖아요. 네. 그 선거란다. 그 시위가 굉장히 네. 격화됐던 곳. 거기 아직 남아 있죠, 시위대가. 저 23일 날 한번 가봤거든요. 네. 여기 직접 저녁에 가봤는데 사람 전혀 출입할 수가 없고요. 들리는 뭐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네. 한 30명 정도가 아주 어려움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민주파 네. 다수를 차지한 민주파 해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그게 이공대 사건을 좀 원만하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형태로 뭐 사람들이 다친다든지 이런 일 없게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 과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홍콩 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끝까지 뭐 뉴스도 쓰고 네, 네. 뭐 죽어도 체포돼도 되지만은 그냥 나가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선거 전에 결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원만하게 큰 탈 없이 좀 해결을 하는 게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는데 네. 그럼 앞으로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그만하는 것인지 뭐 이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더 지금까지 극단적인 형태에서는 좀 온건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5개 요구를 하면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싸운 거거든요. 네. 거리에서 싸우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입후보를 했고요. 그게 이제 구의원이 된 거죠. 네. 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지미샴도 있지만은 김희샴이 그 민간 인권 전선 예, 의장, 테러당. 예. 테러도 당했었고요 예. 이번에. 예. 제가 뭐 9월 13일 날도 9월 10일 날 추석 이틀 전에도 한 2시간 같이 면담을 했었고 이번에 네. 두 번째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계도 한 명 만났습니다. 예. 천수영, 빌리 첸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28살인데 재선이거든요. 한국계인데 이번에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요.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입후보를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됐나요? 첫 번째는 24살 때 그 친구 이공대 출신인데 이공대 4학년 때 당선이 됐었고 이번에 재선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요? 한국말도 잘하고 그런 친구가 있고요. 어허.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오스만정이라고 2014년 우산혁명 때 예. 경찰한테 폭력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졌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제도권 안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5개 요구가 거리에서 그냥 시민들의 목소리로 있다가 제도권 네. 안으로 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요구들이 그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안으로 들어가 싸울 수 있으니까 밖은 조금 수위가 낮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위가 격화되는 원인이 경찰의 폭력 진압 네. 국가 폭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압도적인 다수인 구의원이 버티고 있으면 네. 그런 폭력을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온건한 형태로 시위는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말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5개 요구 조건 중에 네. 성환법 철폐 요 정도만 지금 진행이 된 거고 나머지는 아직 하나도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미샴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좀 네.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너 과반할 것 같다. 네. 어떠냐 이러니까 과반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 음흠. 지금까지 시위를 100만 명도 나오고 200만도 나오고 8월 18일 빅토리아 공원에는 170만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5대 요구 중에서 송환법 있지만 그 이유조차도 하나도 없다. 네. 자기들은 제도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의미가 그 진전이 없고 선거가 지느냐 이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 혁신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요, 선거 결과가 이 정도까지 압도적으로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뒀으면은 현재 있는 뭐 행정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여기 홍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축제 분위기고요. 네. 그게 뭐 그냥 그 요즘 소셜 미디어가 있으니까 오고 난 다음에도 그쪽에서 보내주는 영상들을 보면 뭐 샴페인도 터뜨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특히나 거기 백색트라고 좀 연관됐던 네. 건재파 후보가 낙선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좀 변화가 있지 첫 번째는 캐리람은 사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계속 네. 버티면 버틸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지금 10월 말에도 한번 바꿀 찬스가 있었거든요. 네. 베이징에서 사중전회라고 하는데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예. 4차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그전에 외신도 조금 그렇고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홍콩 사람들 한 73%가 반대하니까 네. 교체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시진핑이 재심임을 하고 강경 진압을 주문하고 그 결과가 이거거든요. 아하. 그럼 캐리람 장관 같은 경우는 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시는 거네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예, 그게 더 버티면 그건 시진핑의 오만이죠. 그러면 지금 그 오만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예.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저렇게 압도적으로 뒤집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은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좀 시진핑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시진핑이 네. 생각이 멀지 베이징이 생각을 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까지 강경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랬는데 아마 1842년 난징 조약 예. 그때 뭐 아편전쟁 이후에 홍콩이 할양되고 그 뒤에는 구룡반도까지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지 영국령이 생기고 대만 네. 그 홍콩이 생긴 건데요. 그 이전 체제로 돌아가겠다. 이게 중국의 핵심부의 좀 생각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중국몽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죠. 시진핑에. 이제 그래서 일국양제라는 것도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홍콩의 민심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베이징 정부는 캐리람을 신임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기본 축은 민심은 확인됐고 그다음에 북경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그럼 그 속에서 좀 이렇게 갈등은 해소된 게 아니라 네. 지금 오히려 좀 더 표면화될 수도 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 불씨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불씨가 아니고 그냥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고 이번에 네. 확인된 거는 홍콩 사람들의 민심이 뭔지는 잘 몰랐는데 친중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거죠 그게. 캐리람 같은 경우는 사임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직선제는 아직 멀겠죠. 그뭐 5개 제일 궁극적인 요구인데 또 물어봤습니다 후보들한테 뭘 예. 바라느냐. 예. 5개 요구 중에서 이제 소환법은 폐지된 예. 거고 그다음 직선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예. 그런데 뭐 운동이라는 게 구체적인 성과 속에서 뭐 재생산되는 거니까 세계 중에서는 뭘 집중할 거냐 이렇게 몇만 후보들 몇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계가 일단 폭도 규정을 철회하라. 그 다음에 잡혀 있는 사람을 풀어줘라. 네. 구속하지 말아라. 기소하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찰 탄압에 대해서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건데요. 집중하는 게 이겁니다. 독립조사위원회. 지금 국가폭력에 대해서 한 번도 팩트 진상조사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폭력 사태에 대한 어떤 진상조사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집중하는 과제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직선제인데 직선제는 그건 약간 조금 먼 얘기다 이런 예, 거예요. 계속 예. 그걸 요구하겠지만은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현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생생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님이었습니다.